화제가 됐던 종목 토파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양유업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갑질 논란, 참 아픈 얘기들이 많았던 기업인데 남양유업이요. 지금 이 사이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남양유업의 일련의 변화를 좀 짚어보고 오늘 투자 포인트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녹화를 하고 있는 3월 28일이 정확하게 남양유업의 주인이 바뀐 지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작년 3월 29일인가요? 그때 주총에서 한행컴퍼니가 이사진 교체를 하면서 홍원식 전 일가체제는 마무리가 됐죠. 창립 60주년 만에 이 오너 체제가 막을 내린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한엔컴퍼니가 사실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거는 2021년 5월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남양유업 전 회장님께서 계약 불이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소송이 진행이 돼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 마침내 경영권을 쥐게 되면서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려고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이제 오너 리스크가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는 오너 일가의 지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또 회사가 이 오너 일가를 횡령 배임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사회 구성도 홍 전 회장과 그의 가족들로 이루어졌던 멤버들이 전원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너 경영 체제와는 완전히 단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남양유업 관련한 사건 사고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대리점 갑질 사건이나 불가리스, 코로나19 때 허위 광고라든지 창업주 외손녀, 아까 말씀드린 그 황하나 마약 사건이라든지 장남, 뭐 회사돈 유용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 중에 정점을 찍은 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때 이게 코로나를 뭐 저감할 수 있다, 뭐 이런 효과를 광고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지시했던 게 홍원식 전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국민 사과하고 나서 경영권 매각을 결정을 했던 거였거든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첫 사례였어요. 네, 맞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각종 이 사회적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소비자 신뢰가 추락을 했고 불매 운동이 굉장히 확산이 됐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창업주가 경영권까지 내놓으면서 일단락이 된 경우인데 이 경영권 매각 이후에도 사건은 또 이어졌죠. 지분 이 매각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 통보를 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ESG 등급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2022년 남양유업의 ESG 종합 등급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취약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오너가로 구성된 이사회가 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배구조가 D 등급을 받았던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이 ESG 리스크 평가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 하이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 훼손 우려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된 이후로 이제 많은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 보면 집행 임원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와 경영진이 아예 분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준법 경영 쇄신안 발표 했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이 컴플라이언스 경영 강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래도 이 지배구조 등급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어요. 2023년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이 됐으니까 올해 ESG 평가는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걸 종합해 보자면 결국에는 앞서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최대 주주가 변경되고 나서 여러 이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이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이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내용 짚으면서 과거 그 소비자의 좀 외면을 받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해소가 완전히 된 건가요? 네, 앞서 정리를 했다시피 이 과거 부정적인 이슈들을 보면 사실 대부분 이 허위 광고 지시
그 다음에 경쟁사 비방, 그리고 일가족의 회삿돈 유용 혐의. 남양유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경영권 행사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영권 행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행사를 한 것이다. 그래서 남양유업이 25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홍 전 회장을 고소를 한 건데요. 지금 관련해서 작년 11월이죠. 구속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리점 갑질 사건, 이게 2013년에 불거진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정위가 대리점 동행 기업으로 선정을 해줬고,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이슈들이 조금 정리가 된 국면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등급 이 표를 보니까 그 문제가 됐었던 사회 등급표가 A+ 받았네요. 네, 그 등급표를 조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A+ 등급을 받은 건 최초입니다. 남양유업이 ESG 평가를 받은 이후 최초인데, 이 뭐 노동 환경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 복지도 향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여러 가지 공헌 프로그램들은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ESG 평가를 할 때 좋게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이 볼만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이 환아들을 위해서 특수 분유를 한 40년 이상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소수의 뇌전증 환아를 위해서 케토니아 를 24년째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ESG 평가에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케토니아 관련해서는 저도 아예 처음 알았던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수익이 사기업 입장에서 수익 나지 않는데 고수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사회 환원,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니까, 어쨌든 등급표에 A+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해보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이미지가 쉽게 바뀔까 했을 때 어떠세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이슈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회사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배주주가 바뀐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중장기적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브랜드 이미지만큼 중요한 것이 주주가치 제고 정책입니다. 네. 이 중장기적 과제와 별개로 회사가 얼마나 주주환원 정책에 신경을 쓰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회사는 지난 9월 그리고 올해 1월, 3월 이 세 번에 걸쳐서 약 200억 원씩 총 600억 원의 자사주를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양유업 주가 흐름을 보면은요, 이 완연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코로나19 당시 불가리스 사태로 이전에 허위 광고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폭등했던 적이 있어요. 8만 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4만 원까지 다시 반토막이 난 이후로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올 초 보면 거의 전고점을 회복을 해서 7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이런 점을 보면은 반드시 이 중장기적인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서 지배주주가 어떻게 주주 가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성장성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 악재를 덜어낸 것들, 이런 것들 사실 그 기업 가치에 이미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워낙에 이 주식시장 발빠르게 반응을 하니까. 네. 그런데 이 성장성이 문제인 거잖아요. 앞으로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건데, 네. 이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 체제로 온 이후에 이 효율적인 경영 전략과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는 어느 정도 확립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적자 사업이었던 이 외식 사업 부분을 다 털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백미당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난 4분기에는 계속 20개 연속 분기 적자를 내던 회사가 흑자 전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 6년 만에 흑자 전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효율화에 맞춘 이 경영 전략이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의 성장성은 현재 좀 동종 업체들과의 이런 식품 관련한 업체들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가 리포트가 안 나온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 평가를 이렇게 피어 밸류하고 동종 업계하고 비교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 불매 운동에도 불구하고 이 점유율 경쟁을 한번 보면 이 남양은 아직 그 드링킹 발효 시장에서 업계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국내 흰우유 시장에서는 아직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매운동 여파는 대체로 극복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 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단백질 쉐이크가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기서 오프라인 판매 1위를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유 시장 같은 경우 네, 여기에서도 1위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엄마들의 깐깐한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그렇네요. 네. 최근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남양유업의 분유가 국민 분유로 등극했다라고 캄보디아에서요?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점유율도 이게 추가적으로 회복할지 여부, 그리고 신사업이 정착할지 여부,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얼마나 더 확대될지 여부 등을 투자 포인트로 짚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양유업은요, 지난달 이 새로운 기업 CI와 함께 새 슬로건 건강한 시작을 공표를 했는데요. 기업 내부는 건강하게 변화를 하고 또 건강한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이 남양유업이 긴 암흑기를 끝내고 정말 소비자들에게 다시금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을지 이 남양유업의 건강한 시작에 이 경과 가정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